템포! 파도가飛び出した 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27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엘바프의 시작을 알린 원피스 1127화. 엘바프의 첫 시작인 만큼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지만 1127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에그헤드 편이 막바지에 들어오며 도파민이 넘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지만 1127화의 내용은 나미가 길을 잃다가 엘바프의 괴수한테 쫓기고 루피조로 상기가 나타나 엘바프의 괴수를 때려눕히는 내용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127화는 말 그대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용이 없던 것과 달리 1127화는 많은 떡밥들이 나왔던 화입니다. 이번 1127화 심층 분석에서는 이 떡밥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127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불타고 있는 세계수입니다. 번역 부분에서는 세계수로 번역되었지만 원본에서는 이를 위그드라실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위그드라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입니다. 현재 엘바프는 과거 세계 역사수 전례와 전사들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엘바프 전사들의 모티브는 누가 봐도 북유럽에서 활동한 바이킹입니다. 게다가 실제 엘바프 출신의 인물들은 대개 북유럽 전설에서 언급된 이름 및 모티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엘바프의 위그라드실까지 나온 걸로 봐 엘바프는 확실히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위그라드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세계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1127화에서 거인족들은 불난 것을 이야기하며 세계수에 불이 옮겨 붙으면 이 나라는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유럽 신화에서 위그라드실에 불이 붙으며 라그나로크, 즉 세계 종말이 시작되기도 하였죠. 이번 엘바프 편에서 위그라드실은 매우 중요한 상징물일 것이며 추후 위그라드실이 불타며 엘바프에서 최종막 전쟁이 일어날 거로 보이죠.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볼 건 신화 속 위그라드실에는 9개의 세계가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9개의 세계란 북유럽 신화 속 세계 전체의 근간이고 우주 구조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입니다.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쿠마의 가문은 예전부터 태양의 신 니카를 추종하던 자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쿠마의 교회에 태양 표시가 있는 걸로 보아 쿠마의 교회 존재 역시 태양의 신 니카의 숭배였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태양을 상징하는 표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태양 표식에는 동그라미 9개가 있다는 겁니다. 엘바프의 모티브, 북유럽의 상징물, 위그라드실에 9개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 모티브대로라면 엘바프에는 9개의 세계, 즉 9개의 마을이 있을 거로 보이죠. 현재 엘바프는 태양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엘바프가 믿는 것이 태양의 신 니카라고 밝혀진 만큼 엘바프 편에서 확실히 니카의 정체가 밝혀질 거로 보이죠. 위그라드실이 불타는 장면에서는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거인족은 위그라드실이 불타며 태양신에게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엘바프에는 태양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엘바프는 태양 그 자체를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번 1127화에서 태양신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걸로 보아 태양신이 엘바프에 현존하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태양신은 니카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엘바프가 믿는 태양의 신은 니카이죠. 즉 같은 이름의 신은 한 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사는 현재 엘바프의 태양신과 태양의 신 니카의 대결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떡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바프에 현존하는 태양신이 이번 엘바프 편의 최종 보스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현재 엘바프의 태양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양신은 바로 판도라입니다. 과거 엘바프에서는 링링이 단식 때문에 폭주하며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마더카르멜이 진압하며 링링의 프로메테우스와 같은 태양 판도라를 만들었죠. 즉 태양신은 태양 그 자체인 판도라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마더카르멜이 죽었는데 판도라가 살아있을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이는 드레스로자 편으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고 보는데 드레스로자 편에서 슈가가 기절하며 슈가의 악마의 능력이 해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군가 죽으면 악마의 능력이 해제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수술수술 열매의 경우 누군가 이 능력으로 수술을 했고 이 능력자가 죽었다 해서 해당 수술 과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죽거나 기절한다고 해서 능력이 해제되는 건 케바케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 제가 태양신을 판도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 또 하나는 카르멜이 태양을 만들었을 당시 불을 제압한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태양신이 고쳤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판도라가 태양의 신 그 자체라고 표현되었다는 거죠.
분명한 건 판도라 역시 카르말의 소울로 살아있는 생물인 만큼 홀로 태양의 신으로 군림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판도라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나미입니다. 이는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가설인데 원피스 20권 내에 있는 191화의 제목은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입니다. 이 당시 191화의 내용은 나미가 날씨를 조종해 미스 더블핑거를 제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5년 뒤 토토랜드 편에서 빅맘의 별명이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라고 나옵니다. 즉 이는 나미가 빅맘처럼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가 된다는 떡밥 아닐까라는 거죠. 이 가설의 증명이라도 하듯 나미는 빅맘처럼 구름을 얻었습니다. 다만 나미가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 빅맘이 되기에는 구름만 있을 뿐 태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미가 이번 엘바프에서 태양 판도라를 얻으며 빅맘처럼 날씨를 조종하는 여자가 될 거라는 거죠. 이 떡밥을 위해서라도 판도라는 엘바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 이상한 오다쌤입니다. 이번 1127화에서는 아주 이상함이 많았습니다. 그 이상함은 바로 오게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나미와 우섭은 거대 사자에게 쫓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에서 우섭의 가방이 사라지죠. 또한 나미를 구하기 위해 루피조로 상디가 등장하는데 상디는 오른발로 이프리트 잠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때리는 건 왼발로 때리죠. 또한 루피는 기어 서드 엘리펀트건인데 기어 포스라고 말하며 주먹 기술인 엘리펀트건을 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공격할 당시 루피 등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루피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엔 루피가 도끼를 메고 있죠. 또한 나미의 벨트도 바뀌고 나미의 팔찌 위치가 바뀌고 다시 있다 없다 검이 있다 없다 난리가 아니죠. 이처럼 이번 1127화의 오게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게티라고 하기에는 말 그대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이는 오다쌤이 노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상황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1126화에서 나미 일행이 먹은 녹색 요정의 효과 혹은 로키 왕자의 능력. 개인적으로는 녹색 요정을 준 자가 스파이가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은 로키 왕자일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는 우리도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신이 있습니다. 바로 로키 왕자와 이름이 같은 장난의 신 로키입니다. 아마 로키 왕자는 장난의 신 로키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현재 나미가 겪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장난스럽다는 겁니다. 나미를 갖고 누군가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즉 현재 상황은 로키의 능력 아닐까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이 로키가 먹은 악마 열매 능력이라면 이는 환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는데 이 가설대로라면 로키의 열매는 역대급 사기 열매일 거로 보이네요. 만약 로키가 밀짚 모자 일당이 적이 된다면 이는 싸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로키를 이기기는 힘들지도 모르죠. 다만 풀버전 분석 부분에서도 말했지만 우섭은 이번 엘바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우섭은 장난의 일종 거짓말의 신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혹시 역대급 사기적인 능력을 가진 로키지만 로키가 우섭에게 매료되며 밀짚 모자 일당 편에 서지 않을까요? 분명한 건 우섭의 8,000명 부하 거짓말이 산하의 적단 5,600명이 들어오며 어느 정도 실현된 걸로 보이지만 아직 2,400명이 남아있습니다. 즉 엘바프의 거인족이 밀짚 모자 적단 산하로 들어오며 그 선봉장으로는 거짓말의 신 우섭을 동경하는 장난의 신 로키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루피조로 상디가 거대 사자를 날려버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과거 162화에서 루피조로 상디가 알라바스타의 괴수를 날려버리는 장면과 구도가 같습니다. 아마 이는 오다슴이 노린 걸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건 이번 1127화와 같은 구도가 나온 162화의 제목은 모래왕국의 모험 그리고 이번 1127화의 제목은 신비의 땅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엘바포에 먼저 온 일당, 즉 엘바포에 오던 도중 실종된 밀짚 모자 일당은 알라바스타 밀짚 모자 일당이라는 겁니다. 과연 오다슴이 알라바스타 편을 떡밥으로 가지고 오며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